안녕하세요. 90세 현역 의사 김건백입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 주변에서 종종 어떻게 그렇게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깜빡깜빡하는 일이 생기고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지만 다행히 지금까지 큰 인지 저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100세 가까이 살면서 직접 실천해온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밀, 습관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청중 여러분 가운데는 50대 이상, 즉 저보다 젊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와 비슷한 연세의 분들도 계시겠지요.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저하나 치매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저 역시 노년에 접어들며 그런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지켜봐도 내 건강은 우리의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절감합니다. 100세 시대에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특히 몸이 멀쩡해도 머리가 따라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의 뇌 건강이 전적으로 타고난 운명에만 달려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들을 통해 뇌를 놀랍도록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하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뇌는 평생 변화하고 적응하는 기관이라서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자극을 주면 기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일부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와 제 환자들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제 강연에서는 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습관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나 퍼즐 같은 인지 자극 활동, 뇌에 좋은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숙면과 휴식, 사람들과의 교류,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 루틴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다루겠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입니다. 저의 오랜 의사 경력과 개인적인 삶을 통해 얻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께서도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세까지 뇌를 젊게 유지하는 7가지 비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습관은 바로 인지 자극 활동입니다. 쉽게 말해 뇌를 자꾸 쓰는 것이지요. 뇌도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실제로 머리를 많이 쓰지 않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머리를 쓰는 취미나 활동을 가진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두뇌가 비교적 명석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머리를 쓴다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가령 책이나 신문을 읽고 글을 써보고 퍼즐을 푸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요즘도 매일 아침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며 읽고요. 잠들기 전에 책 한 챕터는 꼭 읽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는 손주들과 바둑 한 판 두는 것을 오랫동안 이어온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바둑을 두면 수를 읽느라 머리를 써야 하고 어린 손주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저도 꽤 집중을 하지요. 이렇게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는 두뇌 활동이 있다면 뇌에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 독서는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두뇌의 언어 능력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퍼즐이나 퀴즈 풀기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요. 어떤 분은 평생 새로운 것을 배워야 젊게 산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도 참 맞는 말입니다. 저도 70대에 접어들어서 스마트폰 사용법과 외국어 단어를 새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꾸준히 하니
금세 익숙해지더군요. 그 덕에 해외의학 논문도 찾아보고 멀리 있는 지인들과 스마트폰 메신저로 소통하는 즐거움도 누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느낀 것은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만큼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 한 분은 80세가 되던 해 제게 오셔서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호소하셨는데 제가 취미로 일기 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권해드렸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뵈니 그분 표정이 한층 밝아지셨더군요.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고 또 주 1회 미술 모임에서 수채화를 배우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머리를 쓰는 활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거나 십자말풀이 같은 퍼즐을 시작해보세요. 배우자와 함께 퀴즈 프로그램을 보며 답 맞히기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며 뇌에 지속적으로 새 자극을 주는 습관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 곧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과 두뇌의 연료이기 때문에 무엇을 드시는지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에 좋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해로운 음식은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오메가3는 등 푸른 생선, 견과류, 들기름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을 꼭 챙겨 먹었고 매일 호두 한 줌을 간식으로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호두가 뇌에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들수록 더 맛있게 먹게 되더군요. 또 식사 때마다 채소 반찬을 빼놓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뇌를 노화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뇌 건강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온몸의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데 혈관이 병들면 뇌세포도 손상을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짜고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고 싱겁게 담백하게 드시길 권합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맛이 강한 찬이 많아서 자칫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데 의식적으로 소금 섭취를 줄이시면 혈압 관리와 함께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과한 당분과 콜레스테롤도 줄여야 합니다. 저도 중년 시절에 한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식단을 과감히 바꾸었습니다. 매일 먹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끊고 대신 생선과 두부, 채소 위주로 식탁을 채웠지요. 몇 달 지나니 체중이 줄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지금까지도 기름진 고기보다는 생선과 콩, 채소를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인지 혈관 나이가 전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또 물 충분히 마시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뇌 기능이 떨어지고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하루 68잔 이상의 물이나 차를 마셔서 뇌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술을 즐기신다면 과음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한 한두 잔의 술은 괜찮지만 만성적인 과음은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뇌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동료들과 가끔 술자리를 했지만 지금은 특별한 날에 와인 한 잔 정도로 충분합니다.
담배는 두말할 것 없이 뇌와 혈관의 적입니다. 아직 피우신다면 지금이라도 꼭 끊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리하자면 뇌에 좋은 식품을 골고루 먹고 나쁜 것은 멀리하는 식습관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음식이 곧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매 끼니를 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습관은 운동과 뇌 건강입니다. 운동은 심장과 근육뿐만 아니라 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을 움직이면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뇌에 산소와 영양이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또한 운동할 때 생성되는 여러 호르몬과 뇌율의 신경성장인자 같은 물질들은 뇌세포의 성장을 돕고 뇌신경회로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운동을 하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더 건강해지고 뇌 기능 전반이 향상된다는 것이지요.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숨이 약간 차오르고 땀이 날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빨리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 공원을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면 몸이 개우고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근력 운동도 살짝 곁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쉬운데 근육 운동을 하면 넘어짐도 예방하고 당뇨도 예방해서 결과적으로 뇌졸중 같은 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맨손 체조나 가벼운 아령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70대 후반에 우울증과 기억력 저하를 겪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권유드리고 목표를 하루 만보 걷기로 정해드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시던 그 환자분이 몇 달 꾸준히 걸은 끝에 기분이 훨씬 밝아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운동 목표를 해냈다는 자신감 덕분에 의욕적인 생활을 하게 되셨죠. 이렇듯 운동은 우리 뇌의 행복 물질 엔도르핀도 늘려주어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줍니다.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감 개선에 효과가 큽니다. 혹시 지금까지 운동을 거의 안 하고 지내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매일 10분 걷기처럼 작은 목표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늘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또는 대부분의 날에 일정 시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난 뒤에 개운함과 뿌듯함이 쌓여서 뇌를 더욱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과 뇌세포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잠이 보약이라는 말을 하죠. 정말로 잠은 우리 뇌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피로를 풀고 기억들을 정리합니다.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특별한 작용까지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치매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같은 것들이 제거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권장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중장년층도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8시간을 자기가 부담스러우시면 낮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푹 자기 어려운 날이 있는데 그럴 때는 오후에 20분 정도 가벼운 낮잠을 잡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남은 하루를 더 생기 있게 보낼 수 있지요. 나이가 들면 잠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십니다. 실제로 노년층은 수면 시간이 줄고 잠이 얕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해보세요.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처럼 뇌를 각성시키는 것들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의학 서적을 보다 늦게 잠들곤 했는데 요즘은 취침 1시간 전쯤에는 책을 덮고 최대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려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족욕을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잘 옵니다. 가끔 노년 환자분들이 깊이 잠들어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께 위의 방법들을 드리고 수면 환경을 바꿔보시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뵈면 꽤 좋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면은 단지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니라 뇌 기능을 회복시키고 강화하는 시간임을 기억해 주세요. 충분히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새로운 정보를 배울 준비가 갖춰집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한 날은 아무래도 집중도 안 되고 깜박깜박 실수가 늘지요. 그러니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잠만은 포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젊은 분들뿐 아니라 우리 중장년, 노년 분들께도 숙면은 뇌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5째 습관은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 유대입니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라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고 외로움 자체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친구, 가족, 이웃과 자주 어울리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천천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저는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전 직장 동료들이나 옛 제자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에 의견도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그런 시간이 저에겐 큰 행복이자 활력소입니다. 가족들과의 시간도 무척 소중합니다. 일전에 80을 넘기신 한 환자, 할머님은 따로 사는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왕래가 없어서 늘 적적해 하셨어요. 제가 자녀분들께 적극 부탁드려서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시도록 했습니다. 얼마 후 그 할머님의 우울감과 건망증이 크게 호전되었지요. 자녀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옛사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꼭 가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친구나 이웃과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해보세요. 근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나가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웃고 공감하는 순간에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무와도 말없이 TV만 보는 날이 계속되면 생각할 거리도 줄고 마음도 위축되지요. 저도 코로나로 사람들을 직접 못 만나게 되던 시기에 한동안 마음이 울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통화로나마 지인들과 연락하며 그 시기를 버텼는데 그때 사회적 연결의 힘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과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나누는 것은 뇌에 활력을 주는 영양제와 같습니다. 젊을 때 직장에서 은퇴했다면 사회생활도 은퇴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2막을 시작한다 생각하고 봉사활동이든 동호회든 새로운 역할에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사회와 이어져 있을 때 우리의 뇌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활동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과 이웃에게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여섯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따라가기 벅차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있고 경제적 불안이나 건강 걱정, 또 외로움도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저도 젊어서 병원에서 일할 때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지만 은퇴 후에도 나름대로 다른 걱정들이 생기더군요. 중요한 것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과도하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늘 화가 나 있거나 걱정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뇌도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60대 후반부터 명상을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몇 차례 한 다음 조용히 눈을 감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명상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라서 힘들었는데 점차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익히니 마음이 고요해지고 잡념이 줄어들었습니다. 명상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맑고 가벼워져서 하루를 더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기도, 요가, 호흡 운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현재의 안정된 순간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날은 음악을 배경에 깔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며 천천히 호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의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 아니라 실제로 뇌의 구조에도 좋은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뇌 영상 연구들을 보면 규칙적으로 명상 등 마음을 챙기는 활동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의 특정 부위 주의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의 두께가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이 뇌의 노화를 늦춰주는 셈이지요. 명상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5분이라도 깊게 숨 쉬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화가 날 땐 바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호흡을 고르는 여유를 가져보시고요.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저는 실천하고 있는 작은 명상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흘려보내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습관이 뇌 건강을 지키는 6번째 비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 습관은 일상 속 루틴 유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힘이 바로 루틴입니다. 사람의 뇌는 규칙적인 패턴에 익숙해지면 안정감을 느끼고 최적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일과가 들쭉날쭉하면 피로가 쌓이고 혼란을 느끼기 쉽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생활에서 우왕좌왕 하시는 이유도 오랜 기간 유지해온 규칙적인
근무 생활이 사라지면서 생긴 생활 패턴의 공백 때문입니다. 그 공백을 우리가 건강한 새로운 루틴으로 채워야 합니다. 저는 90세인 지금도 엄격한 생활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아침 6시면 기상해서 가벼운 체조와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지요. 오전 시간에는 주로 독서나 강연 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의사로서 아직 돌봐드리는 환자분들을 뵙거나 집안일을 조금 거들기도 합니다. 저녁 6시쯤 되면 식사를 하고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제 삶이 너무 군대식으로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여유와 융통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의 큰 틀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제 몸과 뇌는 그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정적입니다. 가령 갑자기 어디 여행을 가게 되더라도 기본 생활 리듬이 갖춰져 있으니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현지에서도 크게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꼭 저처럼 일과표를 짤 필요는 없지만 규칙적인 수면 식사 시간만이라도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매주 요일별로 작은 일정들을 넣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 가는 날로 정해두고 책을 읽는다든지, 화요일에는 시장 보는 날, 금요일에는 손주와 통화하는 날, 이런 식으로요. 일정이 전혀 없이 하루를 보내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무료함과 외로움이 밀려오기 쉽습니다. 뇌도 마찬가지로 자극이 부족해지죠. 반면 오늘 무엇을 할지 작은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뇌가 그 일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기대감도 생깁니다. 실제로 계획을 수행하면 성취감도 느끼고요. 이런 긍정적인 자극이 뇌를 활기차게 유지시켜 줍니다. 물론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만 흘러갈 수는 없겠지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도 생기고 몸이 아파서 루틴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있는 분들은 위기 상황 후에도 더 쉽게 일상을 회복합니다. 반면에 아무 루틴이 없으면 작은 변화에도 생활이 크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라도 규칙을 만들고 지켜보세요.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기, 저녁 식사 후 산책하기처럼 사소한 습관도 훌륭한 루틴의 시작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은퇴 후 무기력증을 겪다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동네 커피숍에 가서 신문 읽기라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했더니 삶의 활력이 되살아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해야 할 일이 있으니 하루가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있고 규칙이 있으면 집중할 거리와 안정감이 생겨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만 아무 할 일 없이 흘러가는 나날 속에서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기능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7번째 습관인 루틴의 유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습관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습관들의 실천을 하루하루 이어붙이는 힘이 루틴이니까요. 꾸준함보다 나은 약은 없다는 말처럼 규칙적인 생활은 그 자체로 우리 뇌의 규칙적인 운동이자 영양제가 되어줍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지 자극 활동, 식습관, 운동, 수면, 사회적 교류,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일상 루틴까지 총 7가지 측면에서 뇌를 100세까지 젊게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기억하기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차차 범위를 넓혀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는 몇 살이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올해 90세이지만 여전히 배우고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뇌에 끊임없이 새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아서 가끔 깜박 잊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을 통해 크게 나빠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50대이든 70대이든 혹은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우리 뇌는 작게나마 반응하고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100세 청춘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꾸고 지켜나가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늦깎이로 그림을 배우고 산책을 시작하고 식단을 바꾸고 또 명상을 하면서 삶이 긍정적으로 바뀐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냈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그 꾸준함에 반드시 보답합니다. 끝으로 제 좌우명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우리의 외모나 신체는 예전 같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익어가고 성숙해집니다. 저는 우리의 뇌도 그렇게 익어가는 열매처럼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뇌를 잘 익은 열매처럼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젊은 뇌와 함께 풍요로운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